자, 오늘은 이번 비디오 클립에서는 내가 2011년 7월에 써서 출간했던 그린카 콘서트라는 책에 관해서 좀 공지비스무리한 거를 올려볼까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2011년 7월에 그린카 콘서트를 출간을 했어요, 그때. 사실 저 책을 쓰는데 얼마 걸렸나 하면은, 2011년 초에 한 3개월인가 그때 2개월인가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그냥 떠오르는 대로 정리하고 썼던 게 그 당시에 바로 그린카 콘서트라는 책으로 출간이 됐었고, 그때 그린카 콘서트의 그 표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우리 마느님이 아이패드 가지고 그냥 바로 디자인을 했었는데, 그때 디자인 큐는 내가 줬어요, 그때. 어떻게 달라 그랬냐면, 그린카 콘서트라는 그 표지가 뜻하는 것은 숫자를 가지고 우리말을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린카 콘서트라고 아이패드로 그렸고, 그 다음에 그걸 바로 책의 표지로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딱히 뭐 별도의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때 쓸 때, 애초에 처음부터 쓸 때 계획이 무엇이었냐면, 여기 내용에 있는 것처럼 발전부터 시작해가지고 2차 전지까지 가려고 해서 쭉 다 썼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구성이 이랬죠. 1악장이 전기에너지, 2악장이 하이브리드카, 3악장이 전력망 집속형 전기차. 그러니까 전력망 집속형 전기차라는 게 그 당시에 내가 만든 용어였는데, 뭐 지금 뭐 대중적으로 쓰이진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전력망 집속형 전기차라는 용어를 쓴 이유가 결국은 외부에서 충전기를 통해서 전력 공급을 받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하고 배터리 전기차를 기술적으로 하나로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로 보고 판단하자는 내용이었고, 뭐 그렇게 해서 그린카 콘서트를 만들었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책을 썼을 때 쓴 내용이 현재 17년이든 18년이든 19년이든 해가 거듭될수록 그 당시에 썼던 책의 내용이 적중된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얘기하자면, 테슬라가 선택했던 소형 원통형은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걸 2011년에 이미 내가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테슬라의 원통형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이 발상과 개념 자체는 이 그린카 콘서트에서 처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시작했나 하면은, 내가 차세대 전지 성장력 사업단을 2003년경에 그 당시에 원래 노무현 정부 초창기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에 기획을 하면서 그때 크게 두 가지를 잡았던 게 있었는데, 하나가 무조건 소형 원통형은 간다였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대형 전지를 해야 되는데, 이 중대형 전지를 금속 캔 케이스인 중대형 각형을 할 거냐, 아니면 중대형 파우치를 할 거냐. 이거는 그 당시에 평가를 할 때, 삼성 SDI하고 LG화학 말고는 그 당시에 들어올 만한 전지 회사가 없었으니, 그 전지 제조사들 중에서 어느 쪽이 경쟁에서 이기냐에 따라서 파우치로 갈 건지 각형으로 갈 건지를 그 당시에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뭐 그 당시에 삼성 SDI의 각형과 그 당시 LG화학의 파우치가 경쟁을 해서 LG화학 파우치가 선정이 된 데 대해서는 사실
내가 지금도 좀 밝히기 어려운 좀 이권과 이해관계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그것에 의해서 상당한 이득을 본 사람이 하나 있었고, 뭐,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전지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 전지 산업을 완전히 말아먹을 뻔한 적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을 영순위로 놓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죽이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당시에 중대형 파우치를 선정을 했고, 그 당시에 내가 LG화학에다가 중대형 파우치가 선정이 된 다음에 좀 걱정을 하면서 얘기했던 게 뭔가 하면은, 그 중대형 파우치에 관련해 가지고 향후에 할 때 파우치 케이스가 아무리 고강도 파우치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 장기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하드 케이스에 관련된 좀 기술을 좀 생각해 달라고 그 당시에 좀 언지를 줬는데, 그 당시 LG화학의 배터리 연구소장을 하던 이경 박사나 그 당시 과제를 관리하던 실무자였던 뭐 박홍규 박사가 뭐 제대로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뭐 그게 구현되지 못했었고, 그리고 삼성 SDI한테 소형 원통형을 주면서 이걸 잘 해보면은 배터리 전기차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연구소장이었던 선호 박사가 그냥 잘 못 알아들었어요. 만약에 그때 좀 SDI가 소형 원통형을 가지고 좀 더 신실하게 과제 수행을 했었다면, 물론 뭐 그래도 삼성 SDI의 소형 원통형은 내가 얘기를 할 때도, 자, 삼성 SDI의 NCA 기반의 소형 원통형과 현재 LG 엔솔의 소형 원통형이 있다고 했을 때, 뭐 나는 주저없이 삼성 SDI의 소형 원통형을 둘 중에서 낫다라고 꼽는 이유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봐왔던 이러저러한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 당시에 2003년부터 이야기했던 내용을 2011년 판에 그 당시에 담았었고, 그리고 또 배터리 리스 비즈니스 모델이 2011년도에 내가 쓴 이 그린카 콘서트에 있는데, 원래 이 아이디어가 한 2006, 7년 전에 만든 아이디어예요. 배터리 리스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사업단 운영하면서 만든 거였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또 내 책 독자들이 나중에 본인들이 찾아보고 놀래서 해준 얘기들이 뭔가 하면은, 배터리 전기차가 친환경적이지 않다라는 이 주장과 그것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그리고 특히 이거를 발전수 구조로부터 시작해서 최초로 이야기한 사람이 세계 최초가 내 책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근데 저 이야기가 2011년도에 내가 내 책에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지 못했었죠. 근데 사실 나는 가장 기본적인 티오리라든지 개념을 가지고 시스템을 정의를 할 때 전 지구를 가지고 정의를 했을 때에 배터리 전기차의 친환경성을 얘기한 거였거든요. 근데 테일파이프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기준으로 봤을 때 배출가스를 규제한다는 측면에서는 배터리 전기차가 친환경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 그린카 콘서트에서 내가 얘기했던 게 결국은 지금 이제 핫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 개념이 바로 이것과 연결이 되죠. 또 그리고 자동차 업계에서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분석 중에서 아주 중요한 제이토 다이나믹스의 TCO를 2011년에 내가 제시했죠. 이 제이토 다이나믹스의 TCO라는 개념 자체가 오히려 제이토 다이나믹스에서
이때는 좀 제시를 하다가 요즘은 좀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TCO라는 것은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IT 쪽에서 쓰던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제이토 다이나믹스의 TCO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것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이것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 없냐는 그냥 현대기아차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배터리 제조사 사람들을 앞에 두고 얘기했을 때 현대기아차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이토 다이나믹스 얘기를 딱 하는 순간에 알아듣는 사람이 극소수가 있어요. 어떤 회사인지부터 시작해서. 또 그리고 이것도 최초로 그 당시에 제안을 한 거였고, 그 다음에 2010년대 중반부터 거의 역설적으로 축제 분위기처럼 불꽃놀이가 되었던 ESS와 배터리 전기차 화재 때, 특히 코나 관련해가지고 제가 배터리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저게 최초의 이 개념을 사용한 거는 1990년대 중후반에 소니 에너지텍이 캐나다 쪽에 배터리 관련된 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근간을 해서 내가 90년대 중후반에 만들어 둔 개념이었어요. 리튬이온 2차 전지의 종특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 개념으로 만든 건데 그것도 제시를 했었고, 또 이 책을 보다 보면은 통영역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심지어는 그거보다는 2001년 정도부터 완전히 혼자서 내가 연구를 해가지고 개념을 잡았던 것, 배터리의 코어 셀 스트럭처라는 개념도 이 책에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소개를 했고, 이때도 그랬고 이보다 10년 전에도 내가 계속 얘기했던 리튬 금속 기반의 2차 전지는 쉽지 않고 안 될 거란 이야기, 그 얘기도 여기 있었고, 그리고 내가 쓴 이 그린카 콘서트에서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내연기관 자동차는 전부 다 풀 하이브리드 혹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트림으로 간다. 일단은 떠오르는 대로 적중된 내용만 뽑아서 봤을 때 이 정도가 있고, 지금 이제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2020 원래 1년에 쓰려고 했었어요. 새로운 버전은. 사실은 2021년이 뭡니까? 2017년, 18년부터 개정판을 써달라는 요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계속 쓸까 하다가 그냥 이러저러한 일들이 자꾸 많아져가지고 시간을 놓쳤어요. 그래서 2021년에는 꼭 쓰려고 그랬는데 또 못 썼네. 근데 2022년에는 과연 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 자체를 2023년 7월 정도로 지금 뒤로 밀어놨는데, 그때는 2011년도에 썼던 그린카 콘서트하고 2020, 저기는 전에 만들었던 거라 가지고 2021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린카 콘서트 2023이라고 할 거고, 여기다가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내용과 지금의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내용들이 지금 들어갈 건데, 특히 2차 전지의 안전성 이슈, 그것도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내 책 그린카 콘서트 2011년 버전은 그 당시에 좀 책에 오타가 많아가지고 1세만 내고 그때 절판을 시켜가지고 그 당시 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지금도 찾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POD 판이라고 해서 프린트 온 디맨드라고 해서
알라딘 같은 데나 뭐 예스24를 가면은 그림과 콘서트를 치면은 개인 출판형으로 만들어 둔 게 있어요. 필요한 분들은 그 책을 좀 사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해요. 아니, 10년 전 책 사가지고 뭘 배우겠냐 얘기를 해요. 그런데 책은요, 최신 트렌드를 책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최신 트렌드는 그냥 여기저기 나오는 보도라든지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역사 수준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과거에 뭐 신문이라든지 자료 찾아가지고 보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한 10년 전에는 그 배터리 전기차 쪽에서 어떠한 메이커들이 핵심이었고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도 자료가 없어요, 사실. 근데 내 책을 보게 되면 2010년도하고 2010년도 이전에 어떠한 트렌드였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를 하나 갖고 있는다는 입장에서 내 책을 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그 통영역 사업단을 만들어 운영을 할 때 사실 고생을 너무 해가지고 사실 이 정도 일을 해뒀으면 한 분야에서 은퇴를 해도 충분하다 싶을 정도라 생각해서 2010년도에 쓴 이 책이 원래는 은퇴하면서 쓴다고 쓴 책이 됐는데 문제는 2016년도에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이상 발화부터 시작해서 화재가 그냥 계속 나는 바람에 내가 지금 강제 복귀를 한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은퇴작을 지금 새로 써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 정부 정책이라든지 모든 게 뭐 엉망진창이 되어 있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업데이트 뿐만 아니라 할 게 많아요. 뭐 심지어 내가 이미 예전부터 후학들이라든지 업계에 있는 지인들한테 LFP 무시하지 말란 얘기를 해줬는데 잘 알아듣지 못하죠. 그리고 전고체 전지도 좀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말라고 얘기를 해줘도 왜 따지지 말아야 되는지들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보면은 뭐 매체에 있는 분들이나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긴 했는데 또 그게 다 전달되지도 않고 심지어 보면은 뭐 요즘 최신 트렌드라고 나오는 뭐 퀀텀 스케이프, 솔리드 파워,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 이런 쪽 얘기가 나올 때 지금 소위 그 현업에 있는 후학들 보면은 그 기술에 대해서 생각보다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 뭐 얼마 전에 어떤 유튜버가 내가 코멘터리 단 기사를 가져다가 쭉쭉 전고체 전지를 설명을 하는데 그 밑에 뭐 자기가 현업자라고 하면서 뭐 SES에 대한 이야기를 쭉쭉 짧게 해놓은 걸 봤는데 뭐 SES가 하는 건 전고체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SES는 전고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전고체하고 그 다음에 일종의 개선된 차세대 리튬이온 2차 전지를 지네들 마음대로 반고체 전지라는 형태로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적용이 된 기술 자체가 걔네들이 새롭게 개발한 거 하나도 없고 특히 일렉트로라이트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안젤이 개발했었던 그 솔벤트 인솔트 그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기술적으로 거기서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지네들 국내 회사 IR 할 때도 소위 좀 아는 분들이 기초적인 걸 딱 질문을 하니까 거기 CTO라는 친구가 뭐 해명도 못하고
또는 설명도 못하고 넘어가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걔네들은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걔네들도 퀀텀스케이프나 그 삼성 종기원이나 그 다음에 솔리드 파워 같이 걔네들도 에러도 프리타입을 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빠져 있는 게 많고, 좀 디테일한 것들에 대해서 회사에서 자기 담당 업무만 하다 보면은 전체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드라이 배터리 일렉트로드에 대해서도 역사도 모르고 기술의 특성을 모르다 보니까 맨날 보면은 전극 합쳐가지고 코팅만 하다 보니까 그거 보고 되게 팬시하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좀 하다 보면 별거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여튼 간에 이러저러한 것들을 한번 다시 집대성을 해서 2023년 정도에 지금 써볼까 싶은데, 그때 이러저러한 신기술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현재 내 책 소개 플러스 향후 그 그린카 콘서트의 개정판이 어떻게 나올 건지 얘기에 더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하는 게, 내가 이 유튜브 채널을 지금 하는 게 뭐 이거 가지고 뭐 딱히 뭐 상업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종의 메모용으로, 그리고 뭐 수업을 할 때 쓰는 용도로 좀 쓰려고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거를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너무 어려워져서 기술적인 거는 나중에라도 차근차근 하려고 그러고, 왜 리튬 금속 기반의 2차 전지가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좀 이해들을 할 필요도 있고, 전고체 전지 같은 경우도 역사적으로 이미 1990년대에 많이 연구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은 사실상 차세대 전고체 전지라는 거에 대해서도 인식들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좀 무작정 전고체 전지가 된다거나 안전하다라는 그런 막연한 얘기들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게, 또 종종 기자님들이 물어보는 거가 보면은 결국은 각 회사의 뭐 시쳇말로, 그러니까 속칭 빨대라고 부르는 엔지니어들이나 아니면 홍보팀한테서 들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 보면은. 2016년도에 그 한참 노트7 화재 나고 했을 때, 그 당시에 뭐 몇몇 매체 기자님들이 그 화재 건 말고 이것저것 물어본다고 전화가 와서 물어보는 게 전고체 전지 얘기를 하는데, 참 몇몇 제조사의 홍보 쪽에서 전고체 전지는 차세대고 곧 될 거란 얘기들을 많이 했더라고. 일단 뭐랄까, 그 배터리 제조사에서 지금 본인들이 자기네 회사에 있는 임원분들이 원래 뭐로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그분들 히스토리도 좀 알아보는 게 필요하고, 뭐 여담으로 내가 리튬이온 2차 전지를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나랑 같이 리튬이온 2차 전지를 같이 시작한 사람은 몇 년 전에 은퇴를 한 삼성 SDI의 김유미 부사장. 김유미 선임일 때 처음 봤었지. 김유미 선임이 표준과학연구원에서 니카드 쪽 팀, 그러니까 표준과학연구소, 그 당시에도 표준과학연구원이었던가? 표준과학연구원 그 전기화학 연구실에서 니카드 쪽을 하던 선임연구원이 김유미 선임이었고, 김유미 선임하고 그 당시에 거기에 원래 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을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보면은 미국에 두라셀에 계시다가 들어온 그 강 박사님이
있었는데, 강홍렬 박사님이라고. 어떻게 보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 강홍렬 박사님이랑 김유미 선임이 삼성 SDI의 스카웃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삼성 SDI 신사업 쪽에 손모 기획팀에 계시던 분이 그 신사업 기획을 1998년인가 9년에 해서 사실상 삼성 SDI의 리튬이온 2차 전지 쪽이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 삼성 SDI 내에는 리튬이온만 최초로 시작한 팀이 있고, 그 다음에 니클 MH를 하던 팀이 있었어요, 보면은. 나중에 그 팀들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알아야지만 지금 삼성 SDI의 그 임원들의 히스토리도 알 수 있을 거고, 현재 이제 LG 엔솔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는 회사의 배터리 쪽 하는 분들도 거기 있는 임원들이나 이미 은퇴한 임원들이 1990년대 중후반에 뭘 했는지를 직원들이 알아야지만 왜 어떤 임원들은 전지를 아직도 못 알아먹고 있고, 어떤 임원들은 그래도 기초가 있어서 직원들한테 신망도 없고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어 보면은, 뭐 사람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할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만일 본인이 현재 삼성 SDI나 LG 엔솔이나 SK온에 현직으로 있는 친구라면 나는 내 책을 사서 보라고 추천을 한다고. 특히 이제 거의 조금 있으면 30년이 되는 리튬이온 2차 전지의 역사가 어떤지 알고 싶으면은, 뭐 만약 시중에 괜찮은 책이 있었다 그러면 내가 추천을 하겠는데, 미안하지만 내 책보다 좋은 책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내 책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게, 2011년도에 한 이야기가 계속 맞아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내 책을 보다 보면 이 얘기도 있어요. ESS 가지고 배터리 리유즈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그 당시에 일부러 GM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얘기를 해놨는데, 배터리 리사이클링하고 리유즈라는 용어까지도 이 당시에 내가 그린카 콘서트에 이미 다 사용을 해놨다고. 만들어 놨었고, 용어도. 어쨌든 한 번 정도 자기가 리튬이온 2차 전지 쪽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 내 책을 한번 보라고. 그리고 CATL, 내가 2016년도에 전자신문 박태준 기자님이 얘기했을 때 CATL 잘 보라고 얘기했고, 또 그 시절에 로이터 진 기자님한테도 2016년도에 얘기했다고. CATL 주목하라고. 자, 그러면은 지금 당장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을 잘 해보라고. 어쨌든 간에 LFP 예의주시하라고 한 거 맞았고, 전고체 전지 쉽게 못 갈 거라는 거 맞았고, 근데 내가 이야기하는 이게 통밥이 아니라고. 전부 다 기초와 과학에 근거를 해서 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배터리 전기차나 또는 배터리에 대해서 특히 리튬이온 2차 전지, 즉 리튬계 2차 전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면 한 번 정도 사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뭐 근데 내가 2011년도에 이 책을 낼 때 책을 한 3개월 만에 썼었고, 그리고 디자인할 때 앞서 얘기한 것처럼 표지 디자인이나 그것도 그냥 마누님이 그때 한 거라 가지고 돈이 안 들다 보니까 그 당시에 책을 되게 싸게 냈었거든. 근데 이제 요즘 물가도 그렇고 인플레이션도 다 감안을 했었을 때
아마 2023년 정도에 이 책이 나갈 때 그 개정판은 지금 책보다 두께가 2배 이상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1권, 2권으로 나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애초에 책이 지금은 3만 원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한 7, 8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내가 이 책을 쓸 때 배터리를 연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배터리와 배터리 산업을 이해해야 하는 사람들, 뭐 애널리스트라든지 그런 분들도 이걸 보고 이해하라고 쓴 거고, 내가 원래 이 책을 처음 썼을 때 이 내용 말고 넣으려고 하던 게 있었어요. 전기학 기반으로 해서 2차 전지의 기본 용어라든지 기본 개념을 같이 넣으려고 했었거든, 그 당시에. 근데 그걸 넣으면 책이 너무 어려워진다고 해서 넣지 않았던 건데, 아마 개정판을 쓰게 되면 전기학 기반으로 해서 2차 전지 기초 원리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 셀의 파괴 고동에 대해서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지금 이 클립을 왜 만들고 있느냐, 뭐 어쨌든 간에 유튜브 채널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보다 보니까 거기에 오프닝 형태로 뭘 하나 넣어야 되겠더라고. 근데 매번 바꿀 수도 없고 해서 이걸 고정으로 넣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은퇴작으로 썼던 책이 은퇴작으로 마무리가 안 되고 이렇게 다시 은퇴작 개정판을 쓰게 되는 귀찮은 일이 벌어져서 나도 참 안타깝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